우당탕탕 가운데. 자, 여기는 그 옹기, 즉 항아리의 종류들을 우리가 볼 거야. 항아리가 종류가 좀 많은데 또 그 종류 중에는 우리가 몰랐던 것들도 있어. 자,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쌀 항아리. 쌀 항아리. 곡식 저장용 용기로서 광이나 대청에 놓고 사용하였다. 옹기는 통기성이나 흡수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곡식을 다른 데에 넣는 것보다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곡식 저장 용기로는 질독도 많이 사용하였다. 술 항아리. 술을 만들거나 보관할 때 사용하던 용기를 말한다. 일제가 강점한 이후 술은 관의 허가를 받은 술도가에서만 만들게 함으로써 술황도 이전의 독특한 형태에서 규격화된 것으로 대체되었다. 장 항아리. 간장, 된장, 고추장 등을 저장하는 용기를 말한다. 지통. 종이를 말아서 보관하는 통으로 문방구 중 하나이며 주로 선비들이 사랑방에 두고 사용하였다. 여기에다가 그 새우젓, 뭐 창난젓, 명란젓 이런 젓갈을 담아뒀던 젓갈도. 젓갈독. 젓갈독은 어패류의 살이나 내장을 비교적 다량의 식염을 첨부하여 알맞게 숙성시킨 발효식품을 담는 용기이다. 젓갈류가 다양하듯 그 저장통도 다양해서 창난젓, 명란젓, 곤쟁이젓, 백새우젓, 잡젓, 멸치젓, 조기젓 등이 한눈에 보아도 알 수 있는 각기 특색 있는 그릇 형태로 담겨졌다. 굴뚝이 뭐야, 굴뚝이? 굴뚝. 굴뚝은 연소할 때 발생하는 그을음과 연기를 배출하기 위하여 만든 구조물의 하나로 땔감나무로 아궁이에서 불을 지필 때 구들, 고래, 제자리의 연도를 거쳐서 연기가 최종적으로 빠지는 곳에 설치한다. 오, 이거는 임금님이 사용했던 쌀 항아리래. 우리 아까 저기에도 쌀 항아리 있었지. 어미독. 어미독이란 임금님 쌀 미자를 써서 말 그대로 임금님이 드시는 쌀을 보관하던 도구로 풀의독의 기법으로 만들어졌다. 허벅. 제주도에서는 어느 집에나 물을 길어 나를 때 쓰던 허벅이 있었는데 이는 육지의 물동이와 같은 역할을 하던 것이다. 제주도에는 예부터 물이 귀하였기 때문에 물이 넘치지 않도록 허벅의 입구를 좁게 만들고 물구덕에 넣어 등에 지고 다녔다. 물구덕은 물 허벅을 등에 지고 다닐 때 쓰는 대나 쌀이로 만든 바구니이다. 자, 이거 뭐라고 써 있어? 소읒꼬리. 소읒꼬리. 소읒꼬리는 양조주를 재료로 하여 이를 증류시켜서 소주를 만들어내는 술 제조 용기를 말한다. 대부분 옹기 제품으로 되어 있는 소읒꼬리는 윗짝과 아랫짝 두 개의 씨앗통 형태의 잎을 맞대어 붙여서 팔자 모양을 이루고 있다. 윗짝의 밑부분에는 빨대형의 주구를 아래쪽으로 향해 붙였고 주구가 시작되는 바로 위에는 주먹만한 크기의 돌출형을 만들어 붙였으며 아래쪽의 넓은 밑부분은 터져 있고 위쪽은 같은 재질로 움푹 파여 있어서 물을 부을 수 있도록 막혀 있다. 친구끼리 만나는 거 아마 술 먹고 있나 보다. 내 술병도
옮기고 술잔도 옮기고 지금 보면 뭐 잠식장에 있는 것들도 다 옮기네. 지금 이제 땅 밑에 옹기를 담고 거기에 김장한 김치를 넣은 거에서 한 겨울 동안 보관을 하기 위해서 이게 숨을 쉬기 때문에 이 온도가 좀 균등하게 보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발효가 천천히 돼.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김장을 하면 겨울에는 이렇게 땅에 묻고 여름에는 이 옹기를 물이나 우물가에다가 놨어. 그러면은 냉장고처럼 시원하게. 그 원리를 이용해서 아까 비디오 봤지만 김치 냉장고가 나옵니다. 시루, 떡시루, 콩나물시루, 숙주나물시루, 약시루, 명기용 시루 등 그 종류가 다양한 시루는 우리 전통적인 생활사에서는 빼놓을 수 없었던 용기이다. 규모 면에서는 한 홉두리의 명기용 시루로부터 크게는 불교 행사인 연등회에 사용하였던 쌀 2가마 정도 크기의 대형 시루가 있다. 그러나 일반 생활 용기로서 시루는 그 용도에 따라 크기와 형태가 각각 다른데 공통적인 것은 그릇의 밑바닥 중앙에 큰 구멍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작은 구멍들이 뚫려 있다는 점이다. 해볼까요? 엉컹컹 소리 나죠? 자, 안녕하세요.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친구들이 온 이곳은 옹기체험관이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 옹기가 뭔지 알아요? 뭘까? 항아리. 네, 옹기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항아리죠. 사실 옹기는 항아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옹기는 우리나라의 전통 그릇인데 아주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 옹기라는 그릇을 사용해서 생활했어요. 다른 그릇이 옛날에 없었죠. 플라스틱도 없고 유리도 없고 스테인리스도 없고 다른 그릇이 없었어요. 그리고 청자, 백자 이런 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고려 청자, 조선 백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고려나 조선 시대에 자기라는 그릇이 있었죠. 청자나 백자 같은. 우리가 보통 도자기 이렇게 부르죠? 네. 도자기라는 말은 도기라는 말과 자기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청자, 백자 이런 건 자기에 속해요. 오늘 우리가 만드는 옹기는 도기에 속해요. 그래서 옛날에 청자나 백자는 있긴 있었지만 너무 귀한 그릇이었어요. 그릇들은 임금님이나 아주 높으신 분들, 귀족이 아니면 잘 접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보통은 다 옹기라는 그릇을 사용해서 생활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생활 속에 필요한 것을 대부분 옹기로 만들었기 때문에 옹기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아주 재미있는 작품도 있고 또 우리 조상님들이 만들어 사용하던 옹기를 살펴보다 보면 우리 조상님들이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작품도 아주 많이 있어요. 슬기가 느껴지는 작품. 네, 옹기를 지금은 사용하나요? 아니요. 잘 사용하지 않죠.
잘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옹기는 좀 무겁고 투박하고 거칠거칠한 이런 단점이 있어요. 현대에 들어서면서 기술과 과학이 발달하자 이런 막 좋은 그릇들이 나온 거예요. 매끄럽고 가볍고 잘 던져도 잘 안 깨지는 플라스틱 뭐 이런 그릇들이 나오자 사용하기 불편했던 옹기는 점점점 사라지게 됐어요. 그랬는데 지금까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옹기가 있죠. 뭐예요? 아까 우리 친구들이 얘기했던 항아리라고 하는 옹기는 지금까지 가장 많이 사용해요. 주로 어디에 사용하죠? 뭐 할 때 사용하죠? 항아리는? 밥 먹을 때 항아리에다 밥 먹어요? 항아리에다 뭐 담아놔요? 김치. 김치도 담아놨었죠. 김치도 담아놨었고 또 된장. 또 가가가가가가 간장, 고고고고고 고추장 이런 음식들을 주로 보관하는 데 사용을 하는데 이런 음식을 다른 말로 발효 음식이라고 해요. 발효라는 것은 좀 어려운 말인데 엄마가 우와 김치가 맛있게 익었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네. 그거는 뜨거운 불에 익혔다는 뜻이 아니죠? 그건 맛이 아주 맛있어졌다 이런 뜻인데 발효되었다는 것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미생물이 있어요. 그 미생물이 적당히 잘 자라면 아주 맛이 좋아져요. 그것을 익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발효를 시켜주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의 전통 그릇인 옹기 항아리가 최고인 거예요. 굉장히 발효를 잘 시켜요. 모든 것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자연 환원성이라고 하는데 옹기는 자연 환원성도 굉장히 빨라요. 빨리 자연으로 돌아가요.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100년이 넘도록 막 자연을 아프게 하죠. 근데 우리 전통 그릇인 옹기는 자연으로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환경에도 좋은 그릇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친환경 그릇이다 이렇게도 부를 수 있겠죠. 우리 몸에도 굉장히 좋고 또 자연에도 좋은 옹기를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이 직접 만들어서 한번 사용을 해볼 거예요. 선생님이 만드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주고 그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자유롭게 구상하면 되는데 두 가지 흙을 나눠드릴 거예요. 넓게 판으로 편 흙과 이렇게 짠, 가래떡처럼 생겼죠? 이렇게 가래떡처럼 생긴 이 흙을 우리는 흙가래라고 부르는데 흙가래를 쌓아서 올려서 만드는 기법을 타래 기법이라고 해요. 옹기에서는. 그래서 이 타래 기법이라는 성형 방법으로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 자, 먼저 이렇게 재료를 받으면 뭘 해야 될까요? 맨 처음에 제일 처음 해야 될 게 있어요. 두들. 두들겨야 돼? 이거 펴서 줄 거야. 뭐 해야 될까? 우리 친구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죠? 모양을 생각해. 그렇죠. 모양을 생각해야 돼요. 그것을 나는 어떤 모양으로 만들까? 어디에 사용할 그릇을 만들까?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릇을 만들어서 어디에 쓸까? 생각하는 것을 작품 구상이라고 해요. 작품 구상. 선생님도 작품 구상 해왔어. 선생님은 옹기니까 선생님이 좋아하는 맛있는 깍두기 김치하고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계란처럼 길다란 타원형 모양으로 나는 깍두기 접시를 만들어야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모양을 먼저 이렇게 그려봅니다. 그린 다음에 이렇게 모양 따라 잘라주면 돼요. 친구들 앞에 있는 나무칼 있죠? 네. 이게 지금 선생님이 자르고 있는 것은 그릇의 밑부분이에요. 밑부분을 지금 칼로 잘랐어요. 그래서 이 칼 이름은 밑가세칼이라고 불러요. 밑부분을 가세. 가세는 가위의 사투리였어요. 옛날에는 가위를 가세라고도 했는데 이게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밑부분을 잘라주거나 다듬어주는 칼이다. 그래서 밑가세칼이라고 하는데 밑가세칼로 이렇게 잘라준 다음에 한쪽에다 칼집을 넣어서 이렇게 떼어내면
내가 만들고 싶은 모양의 밑부분이 완성된 거예요. 근데 이게 자를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를 때 이렇게 수직으로 잘 잘라주지 않으면 이렇게 칼이 누워지면 옆면이 사선으로 잘리겠죠? 그럼 튼튼한 그릇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친구들이 칼을 수직으로 똑바로 세워서 잘라준다. 기억해주고 모양틀을 꽉 눌러야 돼. 한 손을 꽉 누르고 칼을 꽉 잡아야 돼. 꽉. 그렇지. 이게 생각보다 자르는 게 힘써야 돼요. 이렇게 꼭 칼로 쿡 찔러서 바닥이 느껴지면 옆에서, 아니 앞에서 말고 우리 친구 보세요. 옆에서 앞으로 당깁니다. 쭉 당기고 또 손을 샥 돌려. 슉. 또 손을 돌리고 슉 자른 다음에 칼집을 딱 넣으면 돼요. 우리 친구도 해볼까? 슉. 어때? 오, 생각보다 힘 들어가야 되지? 빼보세요. 자, 우리 친구도 막 칼이, 이게 칼날이야. 이렇게 잡아요. 자, 우리 친구는 너도 곰돌이 할까? 곰돌이 좋아하는 친구들만 왔구나. 자, 곰돌이 해보자. 칼을 이렇게 잡고 꽉 눌러주고 옆에서 앞으로 너무 잘 잘라지지? 너무 벗어나면 안 돼요. 애기 손 같으네. 그런 다음에 얼굴은 아가씨 같고. 뜯어. 쭉 뜯어 잡고서. 쉽지? 어려운 줄 알았지? 껌이지? 자, 이제 떼어내보세요. 우리 친구 혼자 잘 잘랐나? 잘 안 잘라져 있으면 이렇게 안 떨어져요. 바닥을 긁는 느낌이 나야 돼. 손을 꼭 잡고 슉, 또 슝 됐다. 떼보자. 이 친구도 다리 옆으로 누우면 안 돼. 똑바로 서야 돼. 그렇지. 슉. 손 돌리고 이야 잘라졌을까? 떼보자. 다 됐나요? 이렇게 밑부분이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흙가래를 사용해서 기벽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릇에 벽을 만들 건데 흙가래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바닥에다가 이렇게 가운데서부터 바깥으로 점점 나가면서 살살살 굴려줄 거예요. 근데 이게 굴릴 때 누르면은 흙가래가 찌그러져서 잘 안 굴러가고 막 줄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바닥에다가 굴려준다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살살살 한 두세 번 정도만 굴려주면 돼요. 그러면 흙가래가 더 부드럽고 밀착이 잘 돼요. 이렇게 부드러워진 흙가래를 아까 만들어 놓은 밑판 모양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올려줍니다. 이렇게 올려줘서 만나면은 탁 끊어줄 건데 이 끊을 때 주의할 점은 흙가래와 흙가래가 너무 이렇게 딱 만나면 나중에 건조되면서 갈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겹쳐지게 해줘야 돼요. 약간 겹쳐지게 해줘서 끊어준 다음에 만난 부분을 먼저 잘 밀착시켜서 이음새를 이렇게 없애줍니다. 이음새가 없어졌죠? 자, 첫 번째 칸은 이렇게 쌓아주는 개념보다는 바닥과 기벽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해요. 얘가 연결이 잘 안 되면 나중에 바닥이 딱 분리되겠죠. 밑 빠진 그릇이 돼버려요. 그래서 첫 번째 칸을 올린 다음에 이렇게 엄지손으로 안쪽으로 살짝 밀어서 잘 밀착을 시켜줄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안쪽으로 꾹꾹꾹꾹 미끄럼틀 타듯이 눌러줬더니 느낌이 어때요? 좀 납작해진 느낌이 나죠? 네. 이렇게 첫 번째 칸은 납작한 느낌이 나야 튼튼한 그릇이 돼요. 이렇게 눌러준 다음에는 이제 이음새를 없애줄 거예요. 이렇게 이음새는 살살살 아래로 끌어내려서 이렇게 문질러주면 틈새가 다 없어져요. 이렇게 해서 안쪽에 이음새 틈새를 다 이렇게 문질러서 없애고 나면 바깥쪽도 없애줄 건데 바깥쪽에도 틈이 있죠? 자, 이 틈은 아래에 있는 흙을 이렇게 위로 끌어올려서 없애주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이게 좀 너무 힘들어요 하는 친구는 반대로 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아래로 내려도 되는데 이렇게 하기 너무 귀찮아. 그리고 이렇게 쓱 줄만 그어서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 잘 돼요. 떨어져서 나중에 갈라질 수도 있어요. 튼튼하게 연결이 안 돼서. 그래서 연결할 때는 항상 수직 방향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두세 번 정도 살살살살 돌려줍니다. 가운데서부터 바깥으로 조금씩. 그렇지. 옷가래 선생님 주실 거예요. 가만히 없어요? 너무 오래 가다가 모양 따라 이렇게 넣어주면 올라가면 모자라면 어떻게 될까? 모자라면 우리 친구들 여기 올릴 때 바깥으로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요. 딱 이거 위로 네, 올리세요. 바닥 모자라죠? 계속 눌러서 눌러주면 여기 떠 있으면 공기가 들어가죠? 잡고 붙여주시면 얼마나 이거 붙여서 시켜준 다음에 손톱이 길면 하기가 어려워, 그죠? 같이 자르러 갈까? 자, 이렇게 자, 이런 방법으로 우리 친구들이 구상한 높이만큼 쌓아줄 거예요. 근데 흙가래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말아요. 흙가래를 먼저 굴려주는 거예요. 바닥에다가 이렇게 살살살. 어려울 것 같아요? 응? 쉬울 것 같아요? 응? 네. 얼굴 표정은 어려울 것 같은 표정이야. 자, 이렇게 살살살 굴려준 다음에 위에다가 한쪽 끝부터 이렇게 고정시키면서 살짝 이렇게 아래에다가 잘 밀착을 시켜줘야 돼요. 이 틈에 공기가 들어가면 그것도 깨지는 원인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잘 눌러서 붙여주고 만나면 어떻게 하랄지? 떼어내요. 약간 겹쳐지게 해서 잘라주고. 근데 혹시 하다가 모자랄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모자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어붙이면 돼요. 항상 이어줄 때는 약간 겹쳐지게. 그리고 만난 부분을 먼저 이음새를 없애줍니다. 그리고 혹시 이렇게 틈이 떠 있다면 이렇게 살짝 한번 눌러주세요.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공기가 들어갈 수 없도록 이렇게 틈 잘 눌러주고, 그 다음에 아까보다 높아졌어요. 그죠? 이렇게 높이가 높아지고 나면 한 손으로 뒤를 받쳐줘야 돼요. 그래야 모양이 찌그러지지 않게 잘 유지하면서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아래로 문질러서 틈새를 다 없애주고, 또 바깥쪽도 아래로 이렇게 문질러서 틈새를 다 없애줍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우리 친구들이 생각한 높이만큼 쌓아주면 돼요. 선생님은 이 정도 높이를 생각했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 건데, 선생님은 접시를 만들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겉표면이 거칠거칠하죠. 이렇게 거칠거칠하면 그릇으로 사용하기가 불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문질러서 매끄럽게 해주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예요. 우리 첫 번째는 모양을 만들었어요. 두 번째는 이렇게 문질러서 거칠거칠한 부분, 또 막 이렇게 골이 파이거나 틈이 있는 곳을 매끄럽게 문질러 주기도 하고 메워줍니다. 이렇게 많이 문지르면 문지를수록 더 매끄러워져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안팎으로 다 문질러 주세요.
아랫부분을 다듬어 줄 거예요. 이건 좀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이 도와줄 건데, 잘라주거나 다듬어 주는 칼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밑가세칼로 아랫부분의 투박한 부분을 선생님이 예쁘게 다듬어 줄 거예요. 이렇게 다듬으면 어떻게 될까요? 딱 붙어서 잘 안 떨어지는데 이렇게 다듬어 주면 짠! 어때요? 모양이 예쁘게 잡혔죠? 그리고 투박했던 두께가 일정해졌어요. 꾸미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꾸며볼 수도 있어요. 도장을 찍을 때는 주의사항이 있어요. 자, 도장을 그냥 이렇게 꾹 눌러서 찍으니까 어떻게 돼요? 꾹 누르니까 갈라져. 막 흙이 밀리면서 갈라지죠. 그리고 이 부분이 너무 얇아요.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장을 찍는 방법은 눌러서 찍는 것이 아니라 기울여서 찍는 거예요. 딱 놓고 앞으로, 뒤로, 오른쪽, 왼쪽 이렇게 사방을 잘 기울여주면 흙이 밀리지 않고 예쁘게 무늬가 찍혀요. 선생님이 한번 물고기를 찍어볼까요? 그래서 내가 꾸며보고 싶은 곳에다가 이렇게 기울여서 찍어줍니다. 짠! 예쁘게 잘 나왔죠? 근데 선생님 저는 이렇게 옆에도 찍고 싶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손으로 받쳐줘야 돼요. 옆면 찌그러지니까 손으로 받치고 마찬가지로 기울이는 거예요. 앞으로, 뒤로, 오른쪽, 왼쪽 또는 뭐 동서남북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사방을 잘 기울여주면 찌그러지지 않고 모양이 짠! 예쁘게 잘 찍혔죠? 이렇게 찍고 난 다음에는 도장을 살짝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거칠거칠한 곳이 둥글려져서 매끄러운 그릇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다 완성이 되고 나면 메모지가 있어요. 메모지에다가 오늘 날짜, 우리 체험하신 분 성함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작품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나중에 선생님이 여기에 새겨진 날짜와 이름을 바닥에다가 새겨줄 거예요. 그리고 옹기는 도자기는 서서히 건조해야 돼요. 빨리 건조가 되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서히 건조한 다음에 가마에 들어가서 유약을 입고, 무슨 유약이죠? 잿물이라는 유약을 입고 완성되는 데까지는 한 달 정도 걸립니다. 한 달이 넘게 걸릴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내 그릇 안 깨지고 잘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체험관이에요. 네. 자, 발효 음식 체험관인데 발효란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 친구들 아는 친구 있어요? 있어요? 조금 어려운 말이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가 발효 음식 체험관이니까 발효에 대한 뜻은 잠깐 설명을 하고 진행을 시작할게요. 자, 발효라는 말은 자, 세균이나 효모나 곰팡이 같은 그런 미생물들이 있어요. 그런 미생물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효소를 이용해서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을 발효라고 그래요. 가장 쉽게 얘기하면. 자, 우리 몸에 유용하고 무해하면 발효고 그 반대면 썩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 발효한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 몸의 영양소가 2배에서 5배 정도는 더 많아진대요. 몸 안에 있는 나쁜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을 해주는데요. 자, 발효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김치,
또 된장. 된장, 된장. 고추장, 간장. 우리가 오늘 만들 이 화덕 고추장 피자에 들어가는 재료 중에도 하나가 있어요. 자, 치즈도 우리 발효 음식이죠. 자, 그런데 이런 발효 음식들은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우리가 슬로우 푸드, 자, 느린 음식이라고 그러죠. 자, 오늘 여기에 있는 재료를 잠깐 설명을 하고 진행을 시작할게요. 지금 쟁반 위에 보이는 밀가루 반죽 보이죠? 자, 우리가 피자를 만드는 밀가루는 강력분 밀가루를 사용을 했어요. 강력분 밀가루에 소금하고 올리브유하고 이스트를 넣어서 얘는 2, 3일 동안 발효 숙성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얘가 굉장히 질겨요. 이따 여러분들이 힘을 많이 줘서 밀어줘야 돼요. 아래에서 이렇게 잡아볼까? 이렇게 돌리면서 위까지 오는 거야. 돌리면서 아래에서 위로 돌면서 그렇지. 뒤집지 말고 한쪽에서만 밀어줄 거예요. 치즈, 올리브, 버섯, 햄, 양파, 옥수수, 파프리카. 자, 그리고 소스가 있죠? 소스를 바를 거예요. 소스는 자, 도우 가장자리에서 1cm 안쪽으로 테두리에 경계선을 그어줄 거예요. 그런 다음 소스를 안쪽으로 숟가락을 이용해서 안쪽으로 발라줄 거예요. 1cm 밖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가 화덕에 들어갔을 때 이 소스가 타서 맛이 없어요. 자, 잘 생각했다가 1cm 안쪽으로 소스 발라주시는 거예요.
카메라 가리지 말고 나쪽으로. 선생님 어때? 맛있어? 그럴리가. 오늘 아산 옹기발효 음식 전시 체험관에 왔는데 어떤 게 재밌었어요? 도자기 만드는 게 재밌어. 그릇 만드는 게 재밌었어요? 뭘 만들었죠? 곰돌이요. 자, 오늘 저희 체험 중에 어떤 게 제일 재밌었나요? 아, 청국장으로 쿠키 만드는 게 제일 재밌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저희 피자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근데 청국장은 찌개만 끓이는 건 줄 알았는데 과자를 먹으니까 엄청 맛있었어요. 자, 오늘 체험하면서 어떤 게 제일 재밌었나요? 공기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더 만들어 보니 더 재밌었습니다. 자, 오늘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요? 접시 만들게요. 접시 만들기요? 네. 무슨 접시 만들었어요? 하트 접시요. 그 하트 접시는 뭐 쓰려고 만들었어요? 엄마 아빠한테 맛있는 거 갖다 주려고요. 오, 엄마 아빠 맛있는 거 갖다 드리려고? 네. 야, 효녀네. 오늘 어떤 체험이 제일 재밌었어요? 그릇 만들기요. 아, 그릇 만들기? 무슨 그릇 만들었는데? 곰돌이 그릇이요. 곰돌이. 어디에 쓰려고 그릇을 만들었어요? 음식 담아 먹으려고.